허재무 씨 오늘 네. 이주의 한 정면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아, 뭐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출마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출마를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안 가지고 한다? 안 돼요. 솔잎 있잖아요. 솔잎. 솔잎. 그거. 긴 걸로 해야 돼. 예. 안 끝나게. 시간이 아, 걸려요. 이거 참 출마를 한다는 게 안 한다는 게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 오늘 진짜 그러니까요. 전문가분들께 확실히 물어볼게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리 장성철 선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결국에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과 의지와 주변의 부추김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봐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알았는데 제 친한 후배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네,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명분을 가지고 출마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재명, 윤석열이 주어가 되는 선거에서는 도저히 보수 중도 우파가 이길 수가 없다. 패러다임. 그다음에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러니까 네. 그거는 결국에는 통상 문제, 관세 문제, 미국 문제, 어.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이걸로 바꿔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통상적인 문제를 미국과 잘 해결하는 한덕수 통상 전문가 네. 국익을 위해서는 한덕수다. 네. 어.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금요일에는 이번 주에 벌어질 일들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아귀가 맞는 거예요. 최상목도 미국까지. 아, 산업통상 맞아요. 미국 자문장 간다고 미국까지. 그러죠. 이 협상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지켰다. 그래가지고 쫙 이제 한덕수 띄워가지고 쭉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과를 벗삼아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종국적으로 못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맞아. 못한다는 왜 겁니까? 본인의 이제 네. 성향, 성격, 음. 리더십, 뭐 성품, 뭐 너무 관료예요. 본능, DNA 이런 걸 이미지가.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뭐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한 적은 없잖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 뭐 하면 또 저기 주민대사 할래? 예. 통상교섭본부장 할래? 예. 예. 국무총리 해? 예. 로펌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 할래? 예. 네. 이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가만히 있는데 권한대행 해. 이렇게 해가지고 권한대행까지 하는 거지. 내가 뭘 할래?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선에 출마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검증, 네거티브가 세게 들어오잖아요. 못 견딘다니까. 그거 웬만한 성품 가지고 못 견뎌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제 행선지를 봤더니 네.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을 갖고 그렇죠. 그리고 서민들한테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다가 재래시장. 심지어 손편지까지 보내고 뭐 예를 들어 선물까지 했답니다. 완벽한 이게 정치 행보죠. 대선 레이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선 행보죠. 어. 네. 그래서 총리를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총리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그렇습니다. 책무가 네. 있는데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출마에 회자된다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저는 총리를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큰 걱정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협상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협상의 말이 안 기본 되죠.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는 제풀에 지쳐가지고 80일, 90일 안에 무너진다. 유예했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네. 무너져서. 그래서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와 최상목만 성과를 내겠다라고 오히려 덤벼들고 있어요. 맞아요. 미국 가겠다. 트럼프가 예. 원하는데 지금 말려들고 있어서 오히려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도 장성철 소장 이야기처럼 출마를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못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돈이요? 돈. 많이 듭니까? 돈. 네.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하고요 무소속하고 초반에 돈 들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다릅니까? 예. 무소속 캠프 차리는 순간 하루에 1억씩 듭니다. 야. 그거 못 뱉어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월 3일 전에 네. 그냥 5월 3일 날 정도에 그냥 그만둘 것 같고 한 5월 8일 정도에 네. 단일화 그냥 경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네. 빠르게 정리할 거기 돈은 때문에 안들 것 같은데 일단은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할 명분도 없고 도리도 아니고 염치도 없는 거고 또 본인의 성격상 그것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근데- 그 하나의 이제 증거가 뭐냐면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단히 친분이 두터운 그 국민의힘의 전직 당대표와 전직 원내대표가 있어요. 오, 전직 당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네. 네. 아니, 김기현, 추경호. 나왔다. 김기현, 추경호. 전화해가지고 네. 아, 나 진짜 출마 안 한다. 자꾸 당에서 연판장 돌리고 추대 분위기 나오는 것 좀 당신들이 오. 좀 정리를 해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미 그렇게까지 진짜로? 말을 했다. 근데 근데 윤석열과 다른 프레임을 짜려면은 이완규 임명을 안 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완규 임명하는 순간부터 거기 아예 녹아들어 버렸기 이게 때문에. 윤석열 뭐 묻은 사람으로 그대로 이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면은 언론의 여러 가지 단독을 가장한 동료 보도에 대해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면 총리실이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네. 한덕수가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총리실이 이렇게 합니다.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공지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채널A가 한덕수 차출론 속 직접 미국행 이런 기사를 냈더니 네. 한덕수 대행은 현재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를 냅니다. 이어서 TV조선이 한술 더 떠가지고 트럼프 측 한덕수의 직접 만남 희망 이런 보도를 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아까 말한 대로 안 나간다고 하면 싹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네. 자꾸 좀 계속 눈치를 좀 봅시다. 여지를 남겨둡시다.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고 혹시나 본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일까? 나일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막 3단계, 4단계 형이, 가는 거죠. 그래. 거기서 이제 난가 보네. 그럼 이제 나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갖고 계속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출마한다고도 안 하고 안 한다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지지율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맞아요. 통상에서 진짜 국익을 지켰어. 어. 와 이거는 도대체 어느 누가 와도 이런 협상안을 끌어낼 수가 없어. 아, 관세 0%. 내가 한덕수 어. 만난 김에 내가 선물 줄게. 관세 0%. 당신네 대한민국 주둔비도 다 깎아줄게. 막 이렇게 했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 나가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그냥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저 최고원주 출마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제가 미국 협상을 해가지고요. 미국 협상이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무슨 안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해놨습니다. 새로운 정권 들었으면 다 그거 드릴 그대로 테니까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잘 이걸 기반으로 협상하시면 됩니다. 나 그러려고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국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게 사실 경선이나 이렇게 좀 힘이 모아지는 느낌에서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분열되든 단합하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니까 크게 얘기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 지금 서로 찍고 까불고 싸우는 거는 네. 대선 이후에 당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뭐 그냥 상관없지 아니 않나. 근데 사실은 한덕수 대행은 할 말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고 그 앞에 이 민간 국가 지정된 것도 그렇죠. 한동안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어. 그 해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잘했습니까? 한덕수 최상목 라인이에요. 환율 폭등했죠. 주가 폭락했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이 살리겠다라고 할 네. 만한 염치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상장하기 전에 백종원이에요. 아 상장하기 전에 상장 백종원이다. 전이 더 좋았다. 또 적합한 그러니까 이제 비유입니다 지금 출마한다고 이거. 시작하면은 네.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란 수계랑 2년 6개월 동안 그 밑에서 국무총리 했는데 네. 당신 책임져야지. 어. 비상겸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니야? 경제 어떻게 했어? 의료 갈등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하나를 제대로 한 거 있으면 내놔봐. 검증이 엄청 들어가네요. 아유 그리고 가족 검증부터 들어가고 못 견딘다. 당장 제가 화가 나는 이 국민 세금 낭비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참모들 왜 사표 수리 안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할 일도 없는데 뭘 증거인멸해야죠. 증거인멸. 증거인멸. 아 그렇구나. 윤석열을 증거인멸. 위해서 지금 국민 남겨둔 세금 거야. 받고 그거 인멸. 증거인멸. 네. 이거 제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맞는 국회 말입니다. 네. 운영이 열어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왜 남겨뒀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도 그 대선 끝날 때까지 일단은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있었잖아 참모들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정치를 바라지 않았어요. 한덕수 얘기를 뒤로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장성철 소장이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드럼통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드럼통 원조 장성철 소장님의 말을 드럼통 밈을 나경원 의원이 가져갔습니다. 이거 내 통을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지금? 있던데? 네. 아니 제 드럼통 TV가 지금 폭파당했거든요. 개정 폭발 당했다. 계정 폭파 당한 틈을 타가지고 선점을 해버렸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불쾌하고 저작권을 그러니까 달라고 네. 하고 저작권 협상이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네. 제가 국회에서 친분을 맺었던 후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뭐 하면은 전화 오고 수시로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제
방송 출연 잘 보고 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드럼통 TV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럼통이라는 게 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자기가 피해자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 꺼냅니다 지금.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국회 그 난동건도 제대로 재판도 진행 안 됐어요. 어떻게 피해갔는지 이 부분 굉장히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피해간 재주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다 알겠죠, 그죠? 네. 본인이 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명이 이제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공구리 친다. 공구리 친다. 공구리 친다. 이렇게 서해바다에 빠뜨린데 근데 저는 사실 그 드럼통 보는 순간에 윤석열 한동훈이 생각났어요. 저도 계엄. 그렇지. 계엄 그다음에 저기 수거대상. 네. 수거대상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하는지 느낌은 윤석열 조롱하는구나 저분이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드럼통 하나만 가지고 장성철 소장님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뭡니까? 장 소장님, 네. 과거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고 악수하고 제가 꼿꼿하게 악수했잖아요. 사진도 찍었죠. 찍었죠. 그런데 네. 우리 나경원 후보가 서울대를 방문해서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하라 이런 얘기를 나 이거 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 예. 그 보수 극렬 유튜버들도 안 하는 얘기를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과 메시지를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가가지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합시다. 아 이러고. 맞아요. 예. 한 차라리 그게 나. 아니 그게 낫지. 또 한 분은 시진핑 뭐 이걸 없애자고 그러고. 네. 서울대 앞에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AI 반도체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먹거리를 얘기하고.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냐 미래냐 이게 맞아요. 네.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인데 자꾸 과거지향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선에 관심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는 이게 지금 먹혔다고 보세요? 공포 마케팅 혹은 자기 지금 막 뭐 그러니까. 논란이든 뭐든 띄우고 네. 있잖아요. 저는 먹혔다고 이거 봐요. 먹혔다? 왜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약간 저처럼 이제 비판적인 보수 지지자 네. 그리고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들 보기에는 무슨 햇소리야 뭐 뭔 이상한 짓 말이야. 하고 있어 막 이러는데 지지자들 보기에는 시원하네 잘했네 진짜요? 이재명 공격 잘했네 이재명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 대통령이 될 일이 없어 다행인 건데 그 중국의 될 수도 있어. 시진핑 자료실을 폐지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왜 폐쇄한대? 돈이라는 것이 저도 맥락도 모르겠어요. 우리 네. 이런 거 이제 부정선거? 뭐 국제 통화가 달러니까 달러에 어디 눈이 달려 있습니까? 달러가 냄새 납니까? 돈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국가의 뭐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버는 게 최고입니다. 네. 지금 중국과 우리가 뭐 동맹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북한에게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서로의 이용 관계예요. 이런 최소한의 바탕조차도 깨트려 버리겠다. 네. 의미 있는 정치네. 저는 이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 아니 공공의 선이라든가 정치가 가져야 될 가치가 네.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그 정치권에 전화를 돌려봤더니 이런 네. 얘기하더라고요. 여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캠프가 여기저기 꾸려지다 보니까 일단 캠프별로 파견 인원만 100명, 20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 주변에 있는 식당, 카페가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오. 원래 이 대목 아닙니까 이때가 지금? 예. 완전히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음. 그러니까 아침에 뭐 죽, 김밥 이것부터 시작해서 점심에 뭐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고급 뭐 근데 룸 있는 데를 많이 가요 사실. 아 그렇게 말이 좀 안 네. 새 나가야 되니까. 조용하게 뭐 얘기한다고 별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꼭 룸이 있는 곳을 네. 찾는다. 어. 그래서 지금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국에서 앉을 데 올라온 없다던데. 예. 네, 아저씨 뭐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수다 떨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래도 캠프가 꾸려지면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비가 좀 많이 드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누가요? 누가? 네. 대선 후보들이 정당 후보가 되기 아, 전에 경선 지금 후보들. 경선 아니야. 후보들이 예. 사실 하고 돈은 있죠. 경선 때 다 들어가거든요. 본선은 네. 뭐 아니 후원금 당에서 모금할 수 치러지기 있잖아요. 때문에 하는데 아. 후원금이 10%죠? 5%. 5% 그럴 수 있거든요. 5%? 네. 아마 20억, 25억 정도. 24억. 네, 그 정도 24억, 되는데 네. 유력 후보들은 거두는데 유력 후보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못 거두죠. 이재명 그래요? 대표는 오픈하자마자 바로 야, 뭐 역대 바로 최단 건데. 기간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기 이제
여의도 이제 상인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 민주당은 여의도 경기 상승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안 모여 사람이 없어. 캠프도 얼마나 작게 차렸는지 어디 차렸는지도 모르겠어.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대합 빌딩에 미어 터지더라고. 대합 빌딩. 그렇다면서요, 대합 빌딩 지금. 앞에 길을 네.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거기가 한동훈 캠프, 홍준표 캠프 같이 쓰고 몇 개 있는. 캠프가 있는 네. 모양이에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 일반인의 궁금한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음. 캠프에 이제 파견 한 200명 와 있어요. 그 사람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 돈으로 먹냐 이 돈을. 예를 들면 일단은 다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네. 본인 돈으로 먹어요. 왜냐면은 캠프 내에서 공식적으로 누군가 사주게 되면은 그 선거법 100%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워해요. 네. 왜냐면 10배인가 물어주게 돼 있어요. 얻어먹은 사람도. 얻어먹은 사람도. 얻어먹은 사람도.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근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50만 원, 100만 원씩 활동비로 네. 현금으로 몰래 이렇게 주죠. 어. 제가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믿습니다. 뭐, 네. 절대로 아니고 또 이제 사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지금 네.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들 이런 거. 감사들 공공기관장들 다 임명됐잖아요. 카드 갖고 나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의도에다 바꿔 나 여기다가 100만 원 긁어놨어. 먹어. 그런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러고 보통 다 자기가 사 먹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은 한 칸 더 나가가지고 장성철 레이더에 지금 여러 국민의힘 캠프가 개소해 있는데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는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 지금? 그게 또 지표가 될 수 있겠다. 네. 김문수 캠프. 김문수. 아 캠프. 김문수 캠프. 되게 의외래요. 제 친한 분들 몇 명한테 제가 미션을 줘가지고 네. 오전 오후로 캠프를 한 번씩 다 다녀보게 순찰 해요. 순찰 네. 캠프 순찰. 예. 그 희한하게 김문수 캠프에 사람이 음. 북적북적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너무 많대. 궁금한 게 왜냐면은 요즘- 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들라나 보다 네. 해가지고 많이 모인다고. 아니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 보면 어제 오늘부터 그런 건데 김문수가 상향하는 게 아니고 약간 맞아. 정체 혹은 하향하는 느낌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한덕수 느낌이야. 탓이죠. 그러니까 네. 김문수 지지율이 한덕수로 빠져나갔더라고요. 음. 제가 한덕수가 리얼미터에서 8점 몇 프로 나왔는 맞아요. 걸 대충 8.6가 봤는데 나왔어요. 보니까 호남에서도 안 올라갔고 어. 중도에서도 안 올라가서 보수하고 영남에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까먹는 김문수 거구나. 표를 일부 빼간 거야. 그래서 사실 그 한덕수가 그 맞아요. 확장성이 없다라는 네. 얘기가 아니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 친윤의 박수영 의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덕수업 외치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또 김문수 후보 그래, 캠프로 네. 합류를 한다. 김문수로 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김문수와 한덕수의 만나는 그림을 자기는 그리고 있다. 못 만납니다. 못 만난다. 못 만나요. 예. 왜냐하면요. 정당 고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20% 간다고 봅니다. 바로 20% 올라간다. 바로 20% 네. 가면요. 한덕수가 가져갈 표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장성철 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눈치 보다가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출마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역대로 한번 보세요. 정몽중 노무현 단일화 누가 이겼어요? 정당 소속인 거대 정당 소속인 노무현이 노무현이겠죠. 이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지? 오세훈 뭐 안철수 뭐 서울 뭐 그렇죠.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저 예. 옛날에 오세훈하고 안철수도 그렇고 결국은 거대 정당 후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김문수 만약 후보가 됐다. 저는 그냥 한독수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밀어준다. 에이. 나보다는 한독수 권한대행이 더 경쟁력이 있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 보니까 더 격차율이 낮고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나는 네. 한독수 밀어주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다른 모든 후보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속내가 그렇죠. 내가 네. 국민의힘 후보 되면은 다 끝나는 거야. 무슨 그렇지. 단일화야. 네. 그냥 한덕수 출마할 거면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 이건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얘기했잖아요. 단일화 하겠다고. 그러니까. 단일화 네. 그쪽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 단 한 근데 번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김문수가? 성향적으로 네. 예수님이야? 그 캠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박수영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음. 나는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해당행위거든요. 그렇죠. 아, 네. 정당이 부당적인데. 아니니까. 노당적인 네, 사람도 네. 아니니까 해당행위인데. 네. 근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선전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돈도 잘 후원금 잘 모일 거예요. 경북고등학교 나왔잖아. 경북고등학교가 옛날부터 후원금 잘 모으는 걸로 유명한 학교예요. 네. 허재무 씨가 생각하기에 네. 누가 김문수나 홍준표나 뭐 나경원이나 후원을 해줄까 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거의 다 24억, 29억 이 정도는 다 채워. 네. 아 기본빵은 하네요 그러면. 모금 한도는 다 채우고 있어요. 아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게 방송 그리고 중에 이게 한국 정치의 나쁜 현실인 게
지역주의 정치가 횡행하기 때문에 네. 특정 지역에 할거한 후보는 쉽게 돈이 모여요. 봐봐요. 쉽게. 나경원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정광훈한테 갔어. 윤석열 정광훈 만세 해봐요. 우리 후원금 내야 합니다. 계좌 한 번에 번호라고요. 들어온다. 끝나요. 그렇게 그리고 유튜버들도 막 지금 얘기하고 아. 있잖아요. 김문수 후원금 빨리 내자.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지금 유튜브 버퍼링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뿐만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어. 유튜브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아하. 여러분들 이제는 해결돼서 잘 들린답니다. 네. 그걸 이 인간들 네. 내 거나 빨리 풀어줘야지. 이걸 드럼 내 거를 돌리기까지 정리시키고. 삭제시켜버리더니 예. 진짜 폭파가 됐다고 합니다. 예, 빨리 좀 살아나. 드럼 좀 왜 살리기 이렇게 운동할까요 우리? 웃으면서 예. 얘기해요? 아니 뭐 오늘 기쁜 날인데 아니 저기 저는 수요일 너무하네. 좋아요. 아니 그런데 맞아 이제 김문수 캠프 얘기를 하면은 오늘 좀 약간 모양 빠지는 일이 있었던 게 보통 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들이 지지 기자회견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언론에다 공지를 했어요. 오전 10시에 현역 의원 지지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 명단이 전해졌는데 그 명단 불러준 사람 중에 실제로 연락을 해보니까 나는 갈 생각 없는데 이런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견을 취소하고 면담을 잡았다가 다시 일부만 불러서 회견을 하는 촌극이 있었는데 사실 여권의 1등 후보라고 하기에는 이거 좀 초라하다. 초라한 거 아닙니까? 저번 솔직히. 주에 예. 제가 얘기 안 해드렸나요? 김문수 장관이 나 이제 출마하려고 네. 나 도와달라고 우리 캠프 구성하면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콜백 안 하는 사람. 네. 후보인데 네. 그리고 만나자고 하니까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약속이 있고요. 저 지금 지방 가야 돼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제가 약속 정해가지고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서 막 뺐대요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5명 내외의 의원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의 분위기가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좀 하향 곡선을 그릴 것 같다. TV 토론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한덕수한테 기대를 걸자 그런 그런 분위기도 있고 분위기가 막 홍준표가 올라오니까 맞아. 네. 거기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이름을 알려준 의원 중에서는 김미애 의원하고 이제 장동혁 의원이 네.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분 이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누굽니까? 인효한 의원. 오, 왜 그랬냐? 순천. 이분한테 어떤 지위가 주어졌냐? 네. 한미 동맹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겼다고 하는데 경선에서? 이분이 부부가 미국인 부모가 이제 두 분 다 미국인은 맞습니다. 본인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복수 국적자로 아는데 네. 이분이 낸 책 제목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인데 전라도요. 한미 동맹 강화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기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로직이 나는 도대체 네. 그러니까 김문수 하면 태극기고 태극기 하면 한미 동맹인데 음. 그 외교적인 측면, 국반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 안 쳐도 모자를 파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외양만 미국인인 겉모습이 사람. 미국인이니까. 경선에서 한미동맹 강화 특별위원장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내 경선에서 그냥 지역 다니면서 네. 당원들 만나는 게 단데 거기서 그냥 인효한 의원이 조금 뭐 국제통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미국 한국 태생이에요? 네. 한국이네요. 한국 아니 태생이에요? 실제로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이순 아닙니까? 이순천에서 어린 시절. 그래도 어쨌든 네. DNA는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맡긴 것 같은데 그냥 뭐 우스꽝스럽죠. 아니 그러면은 네. 대선 캠프에서 그 박진 원장님 어떤 보직을 우리 기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알짜배기. 겁니까? 대선 후보 캠프에서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뭐 비서실장. 대변인, 뭐 이런 거 주요 당직자리 늘 네.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아. 그리고 뭐 이제 상황실장, 상황실장 정무실장, 뭐 오. 이런 사람들이 실세인데 근데 또 요즘은 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정책 파트 하는 분들이 좀 실세 강화되고.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정치 공학적인 과거에 이제 구상을 잘하거나 레드팀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 잘 내는 사람들이 이 중용되는 세상이었는데 네. 정책 아이디어, 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중용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좀. 최고의 실세 자리는요. 딴 거보다 딱 두 개예요. 제가 어떤 봤을 거죠? 때. 네. 메시지 팀장하고 일정 팀장이에요. 일정 팀장 메시지가 일정이다. 네. 후보의 말은 꼭 그게 국가의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캠프의 결정상이 되거든요. 네. 그 입을 담당하는 게 메시지 팀장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각 본부라든지 각 의원실에서 이거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약이라든지 네. 메시지가 후보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있게 좀 해줘라.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근데 메시지 아닌 것 순간- 같아요. 이재명 캠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아 캠프 거기는 다르다. 아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일단 알았어요. 여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잘 되는 그러니까는- 집이라 그러니까 네. 아니 이야기하세요. 정책 위주로 해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네. 팀장. 어. 그 일정 어디를 가느냐. 그거 그렇죠. 중요하죠. 네. 특히 될 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한번, 내가 원하는 곳에 한번. 그 일정 팀장 만나기가 당 하늘의 대표 별따기보다, 후보 네.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로비를 엄청나게 해요. 아니 그리고 일정도 예를 들면- 메시지네요, 진짜. 어딜 원래 가세요? 일정이 메시지라고 어.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막 누가 막 집어넣었어. 어. 총괄 선대 본부장도 일정 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찾아가는 게 있잖아요. 네. 일정 팀장은요 거의 비서실에 제일 핵심 코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괄 선대 본부장이 잠깐 저기 본부장실로 와. 그런데 지금 후보님께서 저 일정 이거 좀 짜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럼 바쁜데 바로, 못 가는데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된다고요. 메시지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정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음. 그럼 옆에 앉아가지고 잠깐 여기 뭐해? 5월 10일 날 좀 3시쯤 비어 있나? 보지 마세요. 아 이거 안 돼요. 다음 주 안 돼요. 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때 좀 어디 꼭 가셔야 될 곳이 있는데 여기는 예. 푸시가 들어오고 끼워넣기가. 시간 좀 비워놓을 수 있나? 어. 저 이거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힘이 이제 있네. 밥도 사줘. 아니 근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나경원 의원 대선 캠프에서 네. 누가 수석 대변인인가 봤더니 누군지 아십니까? 김민정. 김민정 전 의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시진핑이 풀려 갑자기 지금. 아니 어디가, 대변인이랑 메시지 팀장은 좀 다르지. 그래요. 그거는 예. 메시지 팀장은 후보 입을 그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랑 좀 네. 대변인단이 따로 있고 따로 메시지 있고. 팀은 따로 그렇구나. 있고.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되고 첫 번째 갈 곳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아 진짜. 그래요? 반도체 공장 오. 되는 줄 알았어. 거의 근데 전날 킬 됐더라고. 전날 킬 됐어요. 예, 전날 킬 됐더라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때. 그럼 거기가 킬되고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킬된 게 아마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크게 두 곳 아닙니까? 네네네. 그 중에 하나를 가자고 하셨을 것 같고 그럼 반대편에서 작업을 했을 수 있겠죠? 아니야. 아니에요? 둘 구 중에 아무데나 가도 된다. 아무데나 가도 된다. 우리는 라는 이민을 이야기를 하게 했고 된다. 저는 이제 어쨌든 반도체 공장에 가서 수많은 이 뭐랍니까 중산층 노동자들이잖아. 전문직 노동자들과 호흡하는 거 이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구나.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네. 아마 뭐 의원들 쪽에서 반대를 했던 모양이요. 그때 뭐 조금 그랬군요. 그런 의원들이 네. 있었겠지 뭐.